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편과 초급편을 마치고 이 곡부터는 중급 준비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음정 연습하시고 활 쓰고 그런 연습들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기는 하시죠. 아직은 음정도 이렇게 짚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정확한 음정을 짚으시고 그리고 활 쓰는 것도 지금 아마 소리가 아마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그럴 때 상상하셨던 그 소리보다는 좀 안 예쁘게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번 곡을 연습을 하시는 동시에 좀 앞에 나왔었던 음계 연습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따로 좀 소리를 잘 내시는 연습을 매일매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이런 거를 확인차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곡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이 곡부터는 샘여림이 좀 추가가 돼서 악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인 음정과 활쓰기를 좀 그것 위주로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좀 음악을 연주한다는 느낌으로 음악적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한층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좀 습관이 돼서 몸에 좀 익으시면 그러니까 좀 큰 소리를 크게 내고 작은 소리를 작게 내고 주로 처음에 음악적인 표현은 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시다 보면 아마 뒤에 가서 중급, 고급 편에 가셔도 더 훌륭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향곡 7번에서는 악보를 쭉 눈으로 그냥 대충만 보셔도 눈에 띄는 점이 포르타토라는 주법이 굉장히 곡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울게하소서하고 사라벙드라는 곡을 다룰 때 그때 우리가 포르타토를 배웠었죠. 약간씩 이렇게 살짝씩 끊어주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타토 주법은 약간 살짝씩 음이 끊기지만 우리가 이 앞강에서 배웠던 스타카토라는 주법하고는 굉장히 느낌 자체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카토는 아주 짧게 연주가 되는 그런 아주 절도 있는 분위기의 그런 느낌의 주법이고 포르타토는 끊기긴 하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쭉쭉 부드럽고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 그런 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번과 90번에서 좀 예비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9번과 90번은 음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리듬의 형태나 지금 그 주법 자체는 똑같이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다른 점이 위에 89번 악보에는 피아노로 연주를 해라. 피아노라는 것은 샘여림 중에서 좀 여리게 작게 연주를 하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고요. 아래 나와 있는 90번에 밑에 그려져 있는 이 포르테 표시는 크고 강하게 연주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똑같은 주법인데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크고 작은 게 좀 티가 날지 또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잠깐 살펴보고 본 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을 일단 보면요. 일단은 맨 처음에는 지금 한 번은 샘여림에 그냥 구애받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긋는 소리는 메조 피아노 혹은 메조 포르테 그 정도가 되겠는데요. 조금 여리게나 조금 세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주법 자체를 한번 연주를 해보기로 하죠. 네, 이것이 지금 포르타토를 넣어서 연주한 주법이 되겠습니다. 스타카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처럼 지금 혹시 이음줄이 붙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메조 스타카토라고 해서 일반적인 스타카토보다는 약간 길이도 길어지고 아주 힘있던 것이 조금 더 약간은 부드러워지는 그런 좀 차이가 좀 생기는데요. 포르타토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길이가 좀 길고 잠깐 쉬는 거다 보니까 이음줄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좀 더 길게 해주고 그런 차이를 명확하게 두기보다는 사실 곡에 따라서 좀 포르타토를 넣지만
조금 더 짧게 연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주 거의 연결될 듯 말 듯 아주 꽉꽉 채워서 거의 연주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차이를 둘 수는 있는데요. 뭐 이음줄이 있다고 막 아주 더 길게 해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음줄이 있을 때 그냥 같은 방향으로 긋는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끊으시고요, 느낌 자체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활쓰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피아노로 연주할 때는, 피아노로 작게 연주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포르테랑 피아노로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잠깐 활도 좀 작게 쓰고 조금 쓰고 힘도 빼주고 뭐 속도도 좀 느리게 긋고 이제 그러는 것이 피아노를 좀 여린 것을 연주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방법은 그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89번에서는 활을 짧게 써주고요. 90번에서는 활을 많이 써준다. 일단은 그것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89번은 활을 짧게 쓰면서 힘을 아주 약하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좀 소리가 작아졌죠. 그러면 90번에 가면 포르테를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활을 많이 쓰게 됩니다. 거의 막 오날이 모자랄 정도로 활을 꽉꽉 채워서 많이 쓰신다면, 똑같은 박자인데 위에 거는 조금만 썼었고 뒤에 거를 많이 쓰자면 활 속도가 좀 더 빨라야 되겠죠. 그리고 힘도 더 거기다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90번은 이런 방식이 됩니다. 네, 어떠세요? 한결 볼륨이 좀 높아졌죠? 이렇게 돼서 89번에 이것과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같은 89번의 악보를 가지고 피아노랑 포르테를 했을 때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피아노로 연주하는 경우라면 포르테에서는 이렇게 모든 동작이 과감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돼서 볼륨의 차이를 주면서 우리가 좀 더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91번의 본 곡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곳곳에 샘여림 표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연주를 하실 때는 이 곡부터는 물론 샘여림은 계속 신경 쓰셔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샘여림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곡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르테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로 연주를 할까, 피아노로 연주했을 때 얼만큼 줄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동시에 이 포르타토 주법에 대한 것을 좀 적절하게 끊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짠 하고 같이 그냥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마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본격적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분위기는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마디는 지금 미로 시작을 하게 돼 있죠. 우리는 계속 이 이중주 중에서는 퍼스트 바이올린을 보게 됩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이 위에 있는 악보고요. 그래서 미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4번 손가락을 짚으신 상태에서 연주를 해주셔도 좋고요. 난 4번은 정말 아직까지는 좀 자신이 없다, 개방현을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옆줄을, 네, 지금 3박자짜리인데 포르테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활을 다 쓰셔야 됩니다. 다 쓰시고 힘도 어느 정도 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작아지는 겁니다. 좀 명확하게 그 분위기가 확 거기서 차이가 좀 생겨야 되고요. 89번에서 해봤던 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피아노고 음정도 미죠. 여기에 파샵에 파에 임시표 붙어서 샵된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조용하게 끝내준 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피아노 앞에, P 앞에 M이라는 표시가 붙었죠. 그러니까 메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좀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조 피아노라는 건 여리게보다는 조금 커지는 거예요. 조금 여리게, 조금만 여리게. 네. 그래서 그 구분하는 정도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것은 좀 연주자 본인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둬야 됩니다. 피아노는 뭐 이 정도라면 뭐 메조 피아노는 이 정도고 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연주자가 좀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이 곡에서 나오는 지금 샘여림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일단 찾아볼게요. 피아노가 있고요. 여리게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여리게인 메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63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가시면 메조 포르테가 있죠. 메조 포르테.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포르테입니다. 세게 연주하는 거.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단계가 여기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구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포르테 연주하고 피아노 할 때 포르테에서는 좀 생각보다 좀 더 크게, 피아노에서는 생각보다 더 줄여주셔야 그 가운데 단계인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가 좀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었던 메조 피아노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부분이 이렇게 끝났다면 한층 이렇게 좀 볼륨을 높여주세요. 근데 아직은 활을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메조 피아노니까 어쨌든 여리게 연주하는 그런 종류니까 활은 계속 좀 작게 쓰는 정도입니다. 네, 여기에서 파, 샵이 앞에처럼 또 똑같이 붙어 있고요. 솔에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파, 샵이랑 솔이 나란히 붙는 게 아니라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피아노네요. 더 작게. 그 다음 마디는 지금 메조 피아노도 아닌 메조 포르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가 올라간 겁니다. 샘여림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 활이 좀 길게 사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별다른 말이 없는 이상은 그대로 샘여림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계속 메조 포르테겠죠. 네. 그래서 비슷한 활과 비슷한 정도의 힘으로 좀 유지를 쭉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엔 포르테라서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까 우리가 90번에서 따로 연습을 해본 것처럼 오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힘도 많이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로 확 줄여주라네요. 네, 피아노를 연주하기에는 아래탈보다는 윗부분의 활이 더 적합합니다. 이 부분이 힘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활의 무게도 이쪽에 쏠려 있고 손도 여기에 얹어져 있다 보니까 이 아래쪽은 굉장히 힘이 잘 들어가는 부위라서 가능하시다면 쉼표가 나오는 동안 활을 좀 이쪽 위쪽으로 위치를 시키셔서 여기에서 작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는 힘을 정말 거의 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줄을 약간 만지고 있다는 기분으로 활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 마디에는 처음 보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알라르간도라고 해서 점점 느려지면서 점점 더 커지라는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몇 번 리타르단도라는 걸 좀 봤었습니다. 점점 느리게. 근데 점점 느리게는 별다른 말이 없어도 약간 점점 느려지면서 오히려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그 멜로디가 강조가 되려면 비슷비슷하게 연주를 하면서 점점 느려지기만 하는 거. 근데 좀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점점 느려지면서 점점 소리를 키우라는 뜻이니까 뒤로 갈수록 그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느려지는 것만 우리가 연습을 먼저 해보자면 뭐 이러한 표현이 될 텐데 점점 커지는 것까지 여기에 뭔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뒤로 갈수록 좀 더 활털과 이 현을 밀착시키셔서 소리가 잘 날 수 있게 마찰이 잘 생길 수 있게 좀 해주시면서 끝에 음은 페르마타까지 붙었으니까 당연히 활은 좀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써주시고 정말 소리가 볼륨이 점점 약간 볼륨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높여지는지 좀 더 커지는지 그 표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보실 점은 포르타토는 지금 계속 연주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처음 몇 마디 정도만 좀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비슷비슷하게 연주는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같은 포르타토지만 짧은 활 쓰면서 작게 연주할 건가, 좀 긴 활을 사용하시면서 좀 더 큰 소리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 곡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이 곡은 이중주니까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퍼스트 바이올린과 세컨드 바이올린에 대한 연주를 한번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